네, 한동훈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식사는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은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관께서는 지난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제가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정부의 인사검증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그 총무처 장관이 하고 있었고 그 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총무처 장관과 유사한 일을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체제로 유지가 되었고요. 2014년 11월 9일 인사혁신처가 신설이 되어서 인사검증, 인사 업무를 갖다가 맡게 되었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직접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개정된 그 규정에 의하면 권한을 이렇게 위탁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 개정 형태를 보면 공직자 인사검증은 행안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 소관이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경우 임명권자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로 권한을 위탁했고, 이게 대통령 비서실 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져 온 그런 형태를 띠는데, 이번에 이제 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이 1차 검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 또는 대통령 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우리나라 법무장관으로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최초거든요.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지? 출범 이후에 그 취지를 대통령실에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러면 직접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직접 1대1로 들은 것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왜 법무부에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거나 혹은 서면으로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수행하는 그 스텝인 것이고요. 그 취지를 대통령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헌정 최초로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제가 안건 설명을 드렸고 그 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실은 있다? 예. 그 속기록이나 그런 거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무회의 속기록을 제가 제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냐고요.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국무회의 속기록 법무장관에 말씀하신 법령 자문은 다 법무부 장관이 하시니까 그런 거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한 장관이 최근 그 미국 FBI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로 간 것이죠? 미국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저희가 서로 간의 법 집행기관들 사이에 협력할 일이 많이 있고요.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FBI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 낼 수 있습니까? 결과 자료 공무로 국민 세금으로 갖다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결과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있을 그걸 국회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체 보관을 해야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온 건데 어떤 일정으로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이 갔다 온 회의를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장관이 퇴임할 때 백서 같은 거 내잖아요. FBI 가서 누구랑 만나고 어떤 내용 협의를 하고. 퇴임할 때 백서를 내는 것과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아무런 기록 같은 걸 남겨두지 않았다? 아니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적어놨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최종 결정권자인데 거기서 무슨
보고서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제출할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검증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관은요, 대상이 될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한번 한동훈 장관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를 검증할 만한 룸이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실제로도 안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옮겼고요. 예. 다만 이제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하도록 또 다른 이 규정에 또 되어 있어요.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대법관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진 않았죠. 아니 아까 대통령이 의뢰하는 경우에 의뢰하는 경우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상황들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 정부에서도 규정과 대법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도 민정수석실에서 안 답변하시겠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인사 검증 의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과거에 민정수석실도 그거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그런 면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던 것이죠. 저희는 그 업무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니까 그 일부를 당연히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헌정사상 다 행안부 혹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지금 최초로 10년 만에 법무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했었죠. 그런 거를 아까 말했죠. 대통령 수석실에 위탁을 했다고요. 그걸 법무부에 이탁을 했죠. 예. 분명한 곳에 한해서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거기 들어오게 된 설명을 들었냐?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 설명을 들었냐? 대통령께서 충분히 대외적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받아가지고 설명 받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는 오히려 그 취지를 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그런 거 설명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인지를 국민께 설명을 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거를 듣고서 수행한 것입니다. 아니요. 대통령께서 설명을 했고요. 대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저는 그걸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취지에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속도력이 다 공개가 되듯이 국무회의도 속도력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개해보자. 예.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김성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성원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법무부에서 이걸 담당을 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예, 답변 일단 김 의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몇 번 설명은 드리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가 대통령실에서 운영돼 왔고요. 근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결단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사실상 굉장히 없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대행하고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김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FBI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그걸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좀 루틴화하고 부서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한 그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방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법무부는 팩트 파인딩과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담당할 만한 충분한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법적 근거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의 포인트는 지금 헌정 70년 사상 행정안전부 인사기획처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했던 업무를 일부 대통령께 위탁해서 드린 건데 그걸 안 할 바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행정안전부나 인사기획처가 해야지 갑자기 법무부가 70년 만에 떠들어서 인사검증을 하냐 이겁니다. 수십 년 만에 예.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자, 이유를 저희가 자, 김성원 의원님.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예. 김성원 의원, 아니 지금은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이 초과되었고 제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끼쳐드리기 때문에 질의 시간은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보충 질의 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정보 관리에는 그 세평 수집도 있나요?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평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평이 있다라고 하는 세평 수집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세평도 한번- 특이 세평이 있다면 네. 특이 세평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장관께서도 이제 군법무관 출신이시고 예. 저도 군법무관을 했지만 예. 군 기무사가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승진 대상 장군 아니면 장교들에 대한 세평을 지휘관에게 임명권자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보고할 수 있다는 거에서 그 군 기무사의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장관 말대로라면 세평까지 담아서 임명권자에게 보고를 하면 그 세평의 대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또 반박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없으니까 이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확실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께는 지금 이제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권한의 위탁이라든가 위임이라든가 또 새로운 제도를 막 이렇게 지금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임이라든가 위탁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만들면 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라고 법제처의 그 규정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도 포괄 위임이라든가 일반 위임의 위험성을 알고 이거를 갖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이렇게 굳어져 온 것인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만약에 이게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면 그 장관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영장 청구는 이제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 검사냐 아니면 다른데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의 문을 열어놓으면 검찰청의 검사 업무 중에 영장 청구 같은 거를 위탁하는 거예요. 경찰청에다 줘서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시킬 때 그럼 과연 지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청의 다른 여러 가지 사무들도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뭐 특별 사법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다 다 넘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이 지나친 시행령을 통한 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정책 변경은 상당히 양날의 검이다. 그 직권남용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장관님도 판검사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직권남용죄가 제가 법원에서 4년 동안 재판하면서 한 건도 없었는데 갑자기 직권남용죄가 나라를 흔드는 죄가 돼버렸어요. 그것 또한 양날의 칼입니다. 정권 끝나고 바뀌었을 때 직권남용죄로 수사 못 받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은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게 시행령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